시장이 열리는 시간. 밤이 내리고 낡은 골목길 끝에서 희미한 종소리가 울린다. 딩딩. 낮에는 버려진 창고와 폐가 들 뿐이던 곳에 갑자기 희미한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묘하게 느리다. 그들의 얼굴은 불빛에 잠겨 윤곽만이 희미하다. 퇴근길 버스를 놓치고 우연히 그 골목으로 들어선다. 비가 막 그친 습한 공기 속 그곳은 마치 세상과 떨어진 듯 고요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간판도 없는 수십 개의 상점들이 동시에 문을 여는 장면이었다. 가게 안에는 오래된 시계, 인형, 거울, 서랍, 타자기, 그리고 녹슨 피아노까지. 노상인은 그를 보며 웃었다. 이 시장은 해 진 뒤에만 열려요. 낮엔 아무도 없죠. 원하신다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물건을 드릴 수도 있답니다. 주인공은 의심하면서도 발길을 멈출 수 없었다. 그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들이 모여 있는 곳처럼 느껴졌다. 낡은 손목시계. 두 번째 방문이었다. 이번엔 호기심이 아니라 묘한 끌림 때문이었다. 가장 구석진 가게, 먼지 쌓인 진열장 속에서 그는 작은 은빛 시계를 발견했다. 초침은 멈춰 있었고 유리 표면엔 누군가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 시계는 그날 이후 멈춘 거예요. 노상인이 말했다. 그날이요? 그 주인이 세상을 떠난 순간이죠. 시계를 손목에 찾아 순간 주변의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짧은 영상처럼 장면이 스쳐갔다. 폭우, 깨진 유리, 피 흘리는 손, 그리고 도와줘라는 절규. 시계의 초침이 딱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의 손목에서 시계는 스스로 시간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자정이 되자 초침이 완전히 멈췄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된 인형. 시장엔 인형만 파는 가게가 있었다. 벽에는 머리카락이 자라난 인형, 눈이 달아 흰 구슬만 남은 인형들이 가득했다. 그중 하나, 작고 귀여운 인형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아이는 주인을 찾고 있어요. 가게 주인은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름이 있나요? 글쎄요. 주인이 정해줘야 할지도 모르죠. 집으로 돌아온 인형을 책상 위에 두었다. 밤이 깊어지자 어딘가에서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책상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인형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확신했다. 지금 웃었어. 다음 날 아침 인형의 무릎 위엔 작은 낡은 머리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핀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수연. 그는 모르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그의 뒤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거울의 주인. 거울은 다른 시간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시장에서 얻은 깨진 거울 조각 하나.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미묘하게 달랐다. 거울 속의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실제의 그는 무표정했다. 움직이지 않아야 할 거울 속 인물이 먼저 웃고 손을 흔들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중얼대자 거울 속의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제 내가 여기로 와야지. 순간 거울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나 그 안의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부서진 조각마다 미세하게 다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랍 속의 사진들. 골동품 가게에서 이번엔 낡은 나무 서랍을 샀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수십 장. 웃고 있는 얼굴들, 학교 운동장, 낡은 건물, 결혼식 장면.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마다 인물이 다르지만 배경이 전부 같았다. 마치 한 장소에서 세대마다 찍힌 듯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 사진에는 현재의 주인공 얼굴이 있었다.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 낯선 시대의 배경 속에. 그는 소름이 돋았다. 사진 뒤에는 붉은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을 돌려받으려면 당신의 것을 내놔야 해요. 피아노 건반 아래. 시장의 한 구석,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 낡은 피아노 하나가 있었다. 먼지로 덮인 건반을 눌러보자. 처음엔 음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번을 두드리자 갑자기 낮고 불안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피아노 안에서 무언가가 울고 있었다. 건반을 열어보았다. 그 속엔 누군가의 손가락뼈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름이 적힌 메모 한 장. 당신이 나의 마지막 곡을 완성해줘요. 그날 이후 그는 자꾸만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새벽 옆집 사람이 물었다. 어젯밤에 피아노 치신 분 누구세요? 창문에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있던데요. 주인의 초대. 그날 밤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상인들도 사라졌다. 마지막 불빛이 남은 곳에서 그는 그 노상인을 다시 만났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노상인은 미소를 지었다. 무슨 뜻이죠? 당신의 물건이 준비됐다는 뜻이죠. 그의 앞에 진열된 물건들이 놓였다. 손목시계, 인형, 거울 조각, 서랍, 피아노 건반. 모두 그가 사갔던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낡은 명찰 하나. 주인 당신. 그는 뒤를 돌아봤다. 시장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가게의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해진 뒤 다시 열리는 시장. 다음 날 시장은 사라졌다.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허물어진 건물 잔해와 녹슨 표지판 하나만. 해진 뒤의 골동품 시장. 밤이 다시 찾아오자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 하나가 그곳으로 들어섰다. 진열장엔 오래된 물건들이 빽빽히 놓여 있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시계, 인형, 거울, 서랍, 피아노 조각. 그 아래에는 새로 걸린 팻말 하나. 주인 전 이름. 새로 온 손님이 물었다. 이건 다 어디서 온 건가요? 노상인은 대답했다. 그건 밤에만 오는 손님들의 이야기죠. 카메라가 멀어지며 시장의 불빛이 하나씩 꺼진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의 문구. 시장은 해가 질 때마다 다시 열린다. 추석 잘 보세요. 중국 조심하세요.